안녕하세요. 짧고 굵은 분석을 전달하는 토토 김박사입니다. 1월 4일 총 3경기 준비했고요. 프리미어 리그 1경기와 세리에 A 리그 2경기 준비했습니다. 경기 분석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토 김박사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로 프리미어 리그고요. 첼시 대 맨시티 경기입니다. 첼시 최근 5경기에서 1승 1무 3패를 기록 중이고요. 지난주 펼쳐진 리그 16라운드 에스턴 빌라와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최근 리그 2경기 연속 무승을 좀 이어갔습니다. 최근 5경기가 무패, 승, 패패입니다. 그래서 승리 흐름이 좀 없는 상황인데요. 프리미어리그 16경기를 치른 상황에서 7승 5무 4패를 좀 기록 중인 첼시가 승점 26점으로 리그 5위 올라와 있는데 10위인 웨스트햄 팀하고는 승점 차가 3점밖에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그래서 승점 잃게 되면 바로 중위권으로 좀 하락할 수 있는 자존심 상하는 좀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요. 이번 햄스트링 부상을 당한 첼시의 리스 제임스가 이번 경기에서 빠지게 되고요. 부상에서 회복한 하킴 지에는 팀에 복귀는 하지만 이번 경기 선발 출전에는 좀 체력적으로 완전히 다듬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스턴 빌라전에서 골을 기록한 올리비에 지루, 그리고 이번 경기에도 연속 선발 출전을 좀 하면서 그나마 맨시티 골문을 좀 노릴 수 있는 선수로 좀 보여지고, 최근 5경기에서 1승을 좀 거두고 있는 첼시는 15점 중에 단 4점만 좀 획득하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최근 14경기 홈경기에서는 유일한 패배는 작년 9월 리버풀을 상대로 한 패배였기 때문에 홈경기에서만큼은 조금 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과거 데이터긴 하지만 지난 4년간 새해 첫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항상 승리하지 못하고 있는 첼시가 이번 빅6팀 6팀과 4번의 맞대결에서 기록한 유일한 골은 지난 박싱데이 때 아스날에게 1대3으로 패배한 경기에서 타미 에이브러햄이 기록한 골이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프리미어리그 선발 14경기에서 11골을 기록하고 있는 지루는 득점 없이 11경기를 플레이하고 있는 베르너와 직접적으로 좀 비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맨시티고요. 최근 5경기 13승 2무를 기록 중인 맨체스터 시티고요. 지난 15라운드 뉴캐슬 경기에서 2대0 승리 거두면서 최근 3경기 그러니까 3경기 연속 승리를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4경기 7승 5무 2패를 기록 중인 맨시티가 승점 26점으로 리그 8위에 올라와 있고요. 다른 팀들보다는 최소 2경기를 덜 치른 것을 감안하더라도 선두인 리버풀을 좀 따라잡기 위해서는 승점 3점이 필요한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는 아무래도 조금 따라잡기 위해서 승점을 채우기 위한 좀 공격적인 좀 운영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카일 워커 선수와 가브리엘 제스가 코나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자가격리 중입니다. 그리고 추가 선수들이 있는 것 좀 알려주고 있는데 구단에서는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골키퍼인 에드레송이 SNS 통해서 자신이 자가격리 중임을 좀 밝혔습니다. 그리고 에릭 가르시아가 여전히 부상 중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결정할 거고, 리그와 컵을 포함한 최근 10경기에서 맨체스터 시티 7승 3무로 무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맨시티가 기록한 14경기에서 승점 26점은 지난 10년 사이의 최악의 기록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격은 기대에 좀 못 미치고 있는데요. 수비적으로 좀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그래도 이번 시즌 13개의 클린시트 좀 기록하면서 유럽 5대 리그 팀들 중에 가장 많은 클린시트를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첼시와 리그 9경기를 치렀었는데 10골을 기록하고 있는 세르히오 아구에로 선수가 이번 시즌 프리미어 리그 10경기에서 무득점을 좀 기록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맨시티 첼시 프리미어 경기에서 26패를 좀 당하고 있는데 어느 팀보다는 더 많이 패배를 한 상황이고,
맨시티 만약 이번 경기에서 또 지면 프리미어 첼시 원정 경기 3경기 연속 패배를 기록으로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두 팀 다 지금 최근 그 흐름을 봤을 때 힘든 나날을 좀 같이 보내고는 있습니다. 그 모든 팀들이 좀 다 마찬가지긴 한데요. 맨시티 그 리그 순위가 낮아는 보이지만 다른 팀들보다는 최소 두 경기 이상은 좀 덜 치렀기 때문에 감안하면 약간의 좀 착시 효과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상위권 팀들이 승점을 계속해서 좀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1위부터 10위까지 그 승점차가 단 7점밖에 좀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승점을 채우기만 하면 상위권으로 올라가는 데는 금방금방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이번 그 경기에서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맨시티를 승리로 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토토김 박사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리고요. 스포츠 토토 관련한 각종 경기 분석 그리고 정보 무료 제공하고 있는 정보 공유방 있으니까요.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참고해서 링크 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리에 리그 경기입니다. 베네벤토 대 AC 밀란 경기입니다. 베네벤토 승격팀이죠. 한 시즌 만에 1부 리그 복귀하는데 좀 성공했고요. 그 1부 리그에서 그 성공보다는 실패 경험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필리포 그 인자기 감독이 그 다시 한번 잔리를 좀 도전하는데 이번 시즌에는 웃을 수 있는지 그리고 스트라이커인 그 라파둘라, 카포라리 등이 그 영입을 하면서 공격진을 좀 보강 해놨습니다. 그리고 최근 3경기 무패 기록을 좀 보이고 있고 이점으로는 이번 경기 홈에서는 치러지는데 상대팀이 워낙 강팀이라서 좀 부담이 많이 갈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전력상으로 많이 열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좀 부담을 갖고 경기에 뛰어야 될 것으로 좀 보이고요. 선수 중에 마즈팔케와 칼디롤라가 좀 부상으로 이번 경기 결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네벤토가 그 수비 조직력에서는 좀 문제를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그 피오렌티나, 유벤투스, 파르마, 사솔, 라치오 등 상대로 5경기 도합 3실점만 좀 허용하면서 이 정도 그 강팀들 부분 강팀들을 상대로 했었을 때 3실점만 허용을 했다는 건 수비에서 아주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AC 밀란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6위를 기록했고요. 시즌 후반부에 질라탄 영입 이후에 좀 더 경기력을 좋게 보이고 있고 순위를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시즌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그 꿈꾸기 어려웠던 유럽 대항전 진출권도 좀 되찾은 상황이고 피올리 체제를 유지한 좀 밀란이 이적 시장에서는 수소 파케타 등을 좀 내줬는데 산드로 토날리와 디오달로스를 다시 임대해 오면서 전력 유지에 많이 힘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AC 밀란이 최근 4경기에서 그 도합 70점을 좀 허용하면서 이전보다 훨씬 많은 실점을 좀 허용은 하고 있지만 그 단 1패도 허용하지 않고 무패 행진을 좀 가고 있다. 그래서 데이터와 달리 결과적으로는 아주 좋은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네벤토도 지금 수비적으로 좀 튼튼하기 때문에 버티는 힘이 좀 좋아서 이번 경기가 좀 재밌어질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그 AC 밀란 같은 경우는 좀 다양한 득점원이 좀 있어서 그래서 조금 득점을 기회를 얻는데 베네벤토보다는 훨씬 유리하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대전적으로는 2경기를 했었고요. 2승으로 상대팀에 대한 경기 운영의 부담이 많이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 이기기만 했었기 때문에 크게 부담 없을 것 같고 원정 경기 승률이 36%입니다. 하지만 홈 경기 승률 또한 39% 사실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크게 불리하지는 않은 상황이고 그 앞서 말했듯이 그 다양한 득점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경기에 큰 영향 없이 독점 운영할 수도 있을 것으로 가능성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도 지금 보면 AC 밀란으로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승무패는 사실 큰 재미는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불만승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벤투스 대 우디네세입니다. 첫 번째로 유벤투스는요, 시전 라운드 피오렌티나 상대로 충격적이죠. 0대3 패배를 기록하면서 승점 생기지 못했고, 이번 경기 패배로 좋은 모습 보여서 흐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 리그 6번의 홈 경기에서 9득점만을 좀 기록하면서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 보여줬고, 많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좀 다르지 않은 모습을, 그러니까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지난 라운드 패배한 원인이 전반 18분에 발생했던 쿼트라도 선수의 퇴장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빠졌기 때문에 공격 전개 과정에서 측면을 잘 활용하지 못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좀 정상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수 있게 전개 완성도를 좀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키에사와 콜루셰비스키 이 측면 조합이 안정적으로 찬스를 좀 만들어내면서 모라타 선수와 호날두가 일선에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안전적으로 득점을 생산해야 될 것으로 좀 보이고요. 또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 중앙 수비진인 보누치와 더리그트 선수가 상대를 잘 마크할 수 있는 조직력을 좀 보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우디네세이고요. 직전에 베네베토 상대로 0대2 패배 기록하면 승점 생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3경기에 승리를 기록하지 못한 아쉬운 모습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 시즌리그 원정 경기인데 유난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그나마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전력상의 열세 극복하기 위해서 무게중심 낮추는 신중한 운영을 택할 것으로 좀 보이고요. 주전 수비 자원인 베칸과 누이팅크가 좀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낯선 수비 자원들의 호흡 좋지 못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고려해 보고요. 실점할 확률도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길라르 선수와 라르센이 측면 조합의 수비 기여가 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 공격 효율적으로 수비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데파울이 공격 전개 좋은 중심이 좀 되어주고 있는데 득점으로 이어지는 잘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홈팀 유벤투스하고 원정인 우디네스의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좀 이 경기에서 그대로 드러날 것 같고요. 원정팀이 우디네스는 신중한 운영 좀 통해서 실점 막고자 좀 노력은 하겠지만 측면 조합의 수비 궤도가 좋지 못한 점, 그리고 수비진 전력 누수 이렇게 있기 때문에 위기를 좀 반복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유벤투스 승으로 가고요. 만승까지 한번 접근해 보시면 재미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토토ゲ임 박사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리고요. 스포츠 토토 관련한 각종 경기 분석 및 정보 무료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에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링크 타고 오시면 되시고요. 베팅 노하우 및 픽 정보도 공유방에서 무료 공유하고 있습니다. 픽 추천도 무료로 받아볼 수 있고요. 영상 외에 다양한 스포츠 경기도 정보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정보 공유방 무료 입장 가능한 곳입니다.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링크 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